오늘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4%대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코스피에서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란 관련 이슈입니다. 경제 일정에서는 FOMC 의사록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장기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연준 내부에서 물가와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아이렌, 네비우스, 코어웨이브 같은 고성장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코어웨이브 CEO인 마이클 린틀레이터가 약 2,740만 달러 규모의 코어웨이브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어웨이브 주식 10% 소유주인 마그네타 파이낸셜이 8월 13일 약 2억 1,380만 달러 상당의 클래스 A 보통주를 매각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단기 고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코어웨이브 CEO 마이클 린틀레이터는 단순한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코어웨이브의 공동 창업자이자 상당한 지분을 가진 핵심 주주입니다. 8월 11일 인트레이터는 직접 보유하던 클래스 A 20만 주와 관련 법인을 통해 보유하던 10만 7,692주를 합쳐 총 30만 7,692주, 약 2,740만 달러 규모를 매도했습니다. 직접 보유 클래스 A만 보면 207만 6,815주에서 187만 6,815주로 줄어 약 9.6%를 매도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실제보다 매도 규모가 훨씬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인트레이터는 클래스 B와 관련 법인, 가족 신탁 등을 통한 물량까지 포함하면 거래 이후에도 약 5,392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30만 7,692주 매도는 전체의 약 0.6% 수준입니다. 이번 매도 하나만으로 CEO가 회사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지만 내부자 매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EO인 사친 자인 역시 사전에 설정된 거래 계획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CEO나 마그네타의 매도와 비교하면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신경 쓰이는 건 코어웨이브의 초기 핵심 투자자인 마그네타 파이낸셜입니다. 마그네타가 운영하는 펀드들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약 4억 7,900만 달러, 주식수로는 약 445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SEC 폼4를 기준으로 이 펀드들이 매도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는 약 5,200만 주였습니다. 따라서 불과 3일 만에 실제 보유 주식의 약 8에서 9%를 매각한 셈입니다. 물론 마그네타는 코어웨이브의 초기 투자자인 만큼 일부 차익 실현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보유 주식의 8에서 9%, 약 4억 8천만 달러를 현금화했다는 건 분명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 매도가 이어지는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월가는 오히려 코어웨이브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CEO와 주요 주주의 매도와는 반대로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월가는 코어웨이브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은 110달러에서 12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역시 151달러에서 153달러를 올리면서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했고 코어웨이브를 탑픽으로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이퍼 샌들러는 기존 세대와 현재 세대 GPU 제품 대부분이 이미 매진됐고 고객 인도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트루이스트입니다. 트루이스트는 불과 3주 전 코어웨이브의 투자 의견을 홀드해서 바이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목표 주가를 126달러에서 155달러로 약 23% 상향했습니다. 코어웨이브가 2분기에 약 500MW의 용량을 추가했고 최근 계약서에는 가격을 약 25% 인상하면서도 기존보다 5에서 10%포인트 높은 마진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은 코어웨이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던 대표적인 증권사인데 그런 번스타인조차 이번 실적 이후 목표 주가를 67달러에서 74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재 주가보단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강세론자뿐 아니라 대표적인 약세론자까지 기업 가치 추정치를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캔터피치 제러드 178달러, 베어드는 130달러, 미주호는 11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실적을 확인한 월가가 오히려 코어웨이브의 기업 가치를 높여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실적입니다. 코어웨이브의 2분기 매출은 25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2% 성장했고 조정 영업이익률도 1분기 1%에서 5%로 개선됐습니다. 매출 백로그 역시 994억 달러에서 1,042억 달러로 증가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124억에서 132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결국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올해 캐펙스 전망을 310억에서 350억 달러에서 350억에서 390억 달러로 상향했고 2분기 이자 비용만 6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건 강한 AI 수요를 실제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순차입금 대비 조정 EBITDA가 줄어드는지 조정 EBITDA 대비 이자 비용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내부자 매도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내부자 지분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작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